진행하겠습니다. 일단은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들이고 오늘은 강역 28쪽부터 보면 됩니다. 쌤도 사실 방향에 대해서 계속 고민이 있는 상태라서 이렇게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일단은 유형 26번부터 우리가 해야 되거든. 유형 26번에 보면 강의로 좀 하고 싶죠. 28쪽에 보면 유형 26번에 옆에 문제 번호가 적혀 있잖아, 맞지? 그 번호가 그 유형에서 풀기를 바라는 문제입니다. 풀면 되고, 근데 쌤이 이제 그 개념 정리를 조금 해야 돼서 이제 지금 오늘 내용의 상당 부분은 사실 그냥 로그 함수의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푸는 문제들이거든. 그래서 그냥 그것만 알고 있어도 괜찮고, 다만 이게 유형 설명을 조금만 할게. 로그 함수나 지수 함수가 어떤 사분면을 지난다고 주어지게 되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로그 함수가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 친구가 이 사분면을 지난대. 그러면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안 되고 이렇게 그려져야 이 사분면을 지난다고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이 사분면을 지나기 위해서는 결국 누구와의 위치 관계가 중요한 것 같아. 원점보다 위로 지나가면 되겠지, 맞지? 근데 그걸 우리가 확인하는 방법이 y절편과 x절편 두 가지가 있단 말이야. 근데 항상은 아니겠지. 일반적으로 y절편을 구하는 게 조금 더 쉽겠네, 맞지? 그래서 y절편이 0보다 크다라고 풀면 되겠다. 이거는 네, 그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유형 27번, 28번은 그 평이동과 넓이와 관련된 이야기거든요. 네, 이제 쌤이 거기서 이제 그려놓은 그림처럼 y는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이 친구에서 위에 어떤 두 점을 잡았다고 치자. 그리고 이 친구를 이제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옮겼다고 하자. 예, 지금은 m이 양수의 음수야. 지금 그림에서는 오른쪽으로 이동했으니까 양수지. n은 음수인 거지. 그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도 똑같이 n만큼 그 다음에 n만큼 내리는 겁니다. n만큼. 그럼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고, 사실은 요 모양과 요 모양은 정확히 무슨 관계야? 정확히 합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곡선을 이 점을 이렇게 옮긴 거고 이 점을 이렇게 옮긴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의 관계식이 y는 fx-m 더하기 1이 될 때 내가 여기서 이렇게 선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직선을 그리게 되면 요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지? 기울기는 n분의 n이 될 겁니다. 여기서 쌤이 그냥 이렇게 이야기할게. 이건 양수고 이건 음수야, 맞지?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적당히 숫자를 만들려면 여기는 2고 여기는 -3이라고 잡자고. 이렇게. 그럼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내려간 거거든. 그럼 이 친구 기울기는 얼마가 되는 거지? 얼마가 되는 거지? 2분의 -3이 되는 거지. 그런 의도로 쓴 겁니다. 지금은 표현을 이렇게 2분의 -3. 그럼 내가 여기다가 똑같이 이 직선을 그리게,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리게 되면, 즉 이 점이 평이동된 점이 이 점이고 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리게 되면 지금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당연히 뭐일 수밖에 없어? 합동일 수밖에 없지, 맞지? 그래서 요 길이와 요 길이는 완벽하게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친구도 다 합동이라고 했잖아, 맞지? 그러면 내가 여기를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이게 무슨 도형이 돼? 평행사변형이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저렇게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요구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모양이 합동이니까 사실은 그냥 이 평행사변형 넓이를 구해도 괜찮고, 아니면 이렇게 자르게 되면 이 도형과 이 도형이 합동이 되어서 여기 똑같이 이렇게 x축의 수직인 선으로 그리게 되면 요 평행사변형 넓이를 구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에 따라서 그냥 내가 처음 그린 이런 평행사변형만 이제 구해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좀 그림이 잘 그려진 경우에는 이렇게 잘라서 붙이는 방식으로 풀었을 때 계산이 조금 쉬워지는 그런 자,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오케이?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알겠어? 그럼 여기서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건 뭘까? 이 유형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뭘까? 이런 방식으로 풀 때는 얘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요 직선의 길이가 평이동된 비율과 같을 때 이런 의미를 가지고 푸는 거야. 그래서 수능에서 계속 그렇게 나오다가 한번 그런 관계가 깨진 문제를 냈거든. 그래서 그건 다른 방식의 해석을 해야 되는 일종의 방정식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오케이? 어떤 이야기 하는지 알겠어? 자, 여기 문제들을 풀어보면 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y는 2x 더하기 9 직선이 있고 y는 2x 더하기 1 직선이 있어. 그럼 내가 이제 이렇게 선을 그렸다고 하자. 혹시 이 길이가 얼마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요 길이는 무조건 얼마야? 지금 이거 얼마 평이동했어? 8만큼 평이동했어. 이 길이가 8일 거야, 맞지? 근데 이 친구 길게 있으면 얼마지? 그럼 요 길이가 얼마야 돼? 4여야.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더라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 길이분의 이 길이도 뭐여야 돼? 기울기여야 되잖아, 맞지?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하면 문제를 조금 더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케이? 사실 우리가 이제 너희는 특히 문제를 좀 많이 풀어야 되잖아,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좀 그냥 답만 내고 넘어가려는 경향이 생기기 쉬운데 사실은 조금 머리 써서 어떻게 하면 좀 효과적으로 풀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풀면 조금 더 실력이 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어. 일단 여기 유형 27번, 28번까지 풀어보도록 하십시오. 넘어가서 풀어도 괜찮은데 일단 번호는 거기 다 유형에 적혀 있습니다. 적혀 있습니다. 여기는 450번, 451번, 여기는 56, 57, 61. 잘 모르겠으면 질문하십시오. 여기 유형 그래도 좀 괜찮긴 해서.
이렇게 푸십시오. 치우지 말고. 이거 더하기 발이야. 여기 상사분을 지나려면 0에서 함수값이 음수여야 되잖아. 그럼 0 넣었을 때 음수 나오려면 b가 3보다 작아야 되는 거지. 여기 0 넣으면 x 더하기 8이잖아. 로그 2분의 1의 8은 얼마야? 그리고 x 빼기 8이면 말이 안 돼, 애초에. 두 번째 거? 그래프 그리면 어차피 얘가 1, 4분면에 있는 게 2, 4분면에 있는 게 확정이잖아. 아, 2, 4분. 아, 저 1, 4분. 사실 그 451번 문제는 451번 문제는 이 두 조건을 찾는 거지. 그러니까 2, 4분면에서 살아있는 그래프가 노란색 그래프가 될 거고, 근데 쌤이 바보같이 그렸네. 위치 3분의 1인데 맞지? 약간 후회. 어쨌든 근데 어차피 이렇게 그리시더라도 상황은 똑같아.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이 요건 지울게. 외우고 쓰기 싫다. 이렇게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커야 되고요. 그 다음에 0에서의 함수값이 3보다 작아야지만 이렇게 2, 4분면에서 만나겠지. 그러니까 경계를 보는 거야. 경계를. 이렇게 지나가는 거 안 돼. 이렇게 지나가는 거 안 돼. 이거보다 위로 지나가고 이거보다 아래로 지나가야 된다.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1번 조건과 동그라미 2번 조건을 만족하도록 하는 겁니다. 괜찮니?
중간선이 마이너스 1이에요. 그치? 그러면은 여기에 마이너스 1로 치면 이렇게인데 그러면 이 마이너스 2로는 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정근선이 마이너스 A가 어느 쪽에 있는지 모르잖아. A보다 좀 왼쪽에 있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거는 이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니까 여기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보다 2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커야 된다. 이 1번 조건인 거예요. 그래야지만 위로 지나갈 거 아니야, 맞지? 네. 이해했어? 자, 456번을 좀 보겠습니다. 456번을 보면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건 이 둘 사이의 관계야. 뭐 한 거지 지금?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한 거지. 즉 다시 말해서 요 길이가 2고 요 길이가 2야. 지금처럼 X축 방향으로만 평이동하거나 Y축 방향으로만 평이동하게 되면 얘는 요 길이가 전부 다 2짜리야. 전부 다 2짜리야. 그러면 쌤이 이야기했던 그 카발리리 원리 기억하고 있나? 여기 만약 어떤 직선이 X축에 요 점을 지나면서 X축에 수직인 직선이 있다고 치면 이렇게 밀어버리게 되면 밑변의 길이가 임직사각형을 만들잖아, 맞지? 결국은 이 친구 넓이는 2 곱하기 이렇게 함수값의 차이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AK의 Y좌표 빼기 BK의 Y좌표 곱하기 2가 SK가 되는 거야. 그래서 SK는 이제 이 직선이 X는 K 직선이었겠지? 그럼 결국은 2 곱하기 2의 K 제곱 빼기 2의 K 마이너스 2 제곱 이렇게 쓰게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그냥 SK 더하기 2는 따로 구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K 대신에 이거는 어차피 임의의 실수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식이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 쓰고 끝내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뭔가 또 K일 때 K 더하기일 때 따로 구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식에서 이 식을 뺀 결과가 이것도 한 번 더 정리할 수 있거든. 여기가 4분의 1 제곱 4분의 1 곱하기잖아, 맞지? 결국 정리하면 얘는 2분의 3 곱하기 2의 K 제곱 이렇게 만들었어. 얘도 마찬가지로 2분의 3 곱하기 2의 K 더하기 2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 식에서 이 식을 뺀 결과가 70이다 이렇게 푸는 겁니다. 괜찮니? 그 다음에 457번도 볼게.
지금 이 친구 기울기들이 얼마지? 2잖아, 맞지? 근데 여기 평이동된 게 얼마만큼 평이동되었지? x축 방향 얼마만큼? 3만큼. y축 방향 얼마만큼? 6만큼 평이동되었어. 그러면 평이동한 기울기가 얼마야? 3분의 6이라서 기울기가 2야.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이 점이 평이동되어서 그대로 이 점으로 옮겨지는 거고, 요 점이 평이동되어서 그대로 이 점으로 옮겨지는 거지. 그리고 이 곡선과 이 곡선이 합동이야. 그러면 어떻게 봐도 괜찮냐면, 내가 이렇게 x축의 평행의 선을 그으면, 이렇게 x축의 평행의 선을 그으면 요 모양과 요 모양이 합동이 되어서 결국 이 평행 사변형 넓이를 구하는 것과 같아. 근데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지워버렸네. 요 길이가 이 차이가 8이라서 요 길이가 4가 돼. 그 다음 이 점을 3,6만큼 옮기게 되면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 요 길이가 3이고 요 길이가 6이라서 요 높이가 6이 되지. 따라서 이 도형 넓이는 4, 6, 24. 이렇게 풀었으면 좋겠어. 혹시 질문 있어? 저기 400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다시 한번 더 하게 되면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 지금 이 길이가 지금 이게 y는 2x 더하기 9 직선이야. 얘가 y는 2x 더하기 1 직선이라서 x축 방향, y축 방향으로 8만큼 변동된 거지. 그러면 이렇게 가로선을 그으면 이 친구 기울기가 2라서 1대 2가 성립한다. 따라서 이 길이가 4가 될 수밖에 없어. 기울기가 2라는 말이 그런 의미잖아, 맞지? 물론 이게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선을 긋고 이렇게 선을 긋고 평행 사변형 넓이를 구할 수도 있어.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구하냐면 요 길이를 구해. 그럼 1대 2대 루트 3이니까 루트 5니까 3 루트 5라는 걸 알 수 있어. 그 다음에 이 점으로부터 직선까지 점짓거 구해서 평행 사변형의 높이를 구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풀어야 돼. 오케이? 그러니까 기하적으로 나이스하게 해석할 수 있으면 그걸로 풀고, 그냥 평행 사변형 구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하게 되면 점짓거가 보통 필요합니다. 보통 필요합니다. 선생님, 응? 그럼 평행사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하고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하면 이 사각형이 그냥 평행사변형이야. 왜냐하면 어차피 이거랑 이거랑 평행하잖아, 맞지? 그리고 이 도형과 이 도형이 합동이거든. 그럼 이렇게 연결한 거랑 이렇게 연결한 것도 그냥 평행하고 길이도 다 같아요. 그래서 평행사변형이 되는 거야. 아이고야.
이렇게 선을 그으면 여기 9고 여기 1이니까 얼마 평 이동한 거야? 그래서 이 길이는 항상 8이야. 어디를 긋더라도 다 8이거든. 그럼 이 가로 길이는 얼마가 돼? 4월. 왜냐면 이 친구 기울기가 2라서. 이해했어? 이제 괜찮아? 자,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직 좀 많이 남았나? 아직 덜 했어? 잠깐만 더 해. 못 풀었어. 풀 수가 없는데? 461번이지? 461번을 가보겠습니다. 이걸 먼저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얘를 로그 2의 x 그러니까 결국은 관계가 없으면 문제로서의 의미가 확 줄어. 이렇게 고쳤어야지. 왜? 평행 이동을 확인하려. 괜찮아? 그러면 요 길이가 로그 2의 3이라는 얘기. 아 그래? 그러면 로그 2의 27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 길이가 3이다라고 준 거야. 그러면 이 점의 x좌표를 구해서 이 점의 x좌표를 빼면 그 결과가 3이다를 푸는 거야. 그럼 요 점의 x좌표는 어떻게 구하지? 이 친구가 3이다를 푸는 거니까 8이 되겠지. 소리? A 이다를 주는 거니까 2의 A 제곱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얘가 A가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3의 X가 2의 A 제곱이니까 3X가 2의 A 제곱이니까 X가 3분의 1 곱하기 2의 A 제곱 이렇게 되겠지. 이거에서 이걸 뺀 게 3이다를 주는 거야. 근데 왜 3이? 그러니까 이 도형 넓이가 로그 2의 27이라고 줬잖아, 맞지? 그러면 요 길이가 로그 2의 3인 거는 평이동을 통해서 해석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이제 로그 2의 3 곱하기 뭘 해야 얘가 되지? 얘는 로그 2의 3의 세제곱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3이 앞으로 튀어나가는 거지. 그렇지. 그리고 혹시 쌤보다 먼저 나가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제 쌤이 그 체크해놓은 문제들 중에 별표한 거는 쌤이 풀이를 무조건 할 겁니다. 응?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요게 3이라는 정보를 얻은 거잖아, 맞지? 그러면 이 점의 x좌표 구할 수 있고 이 점의 x좌표 구할 수 있으니까 그들의 차이가 3이다로 풀면 되지. 그럼 이제 이게 y좌표가 a였으니까 는 a를 풀면 2의 a 제곱이 나와. 는 a를 풀면 3의 x가 2의 a 제곱이 되니까 x는 3분의 1 2의 a 제곱이 되어서 이거 이거 빼게 되면 3분의 2 곱하기 2의 a 제곱이 3이다가 만들어집니다. 이거를 이제 정리하는 게 문제들이 하는 거죠. 자, 이제 그 다음 주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유형 29번부터 32번까지의 내용을 좀 정리를 할 건데 부탁하는데 좀 봐주십시오. 자, 봅시다. 일단 역함수에서 쌤이 너희들이 좀 잘했습니다 하는 거는 FP가 Q이면 F 인버스 Q가 P이다가 어쨌든 가장 기본 접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달라고 부탁을 했었어. 저게 역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약속이야. 그러니까 되돌리는 거. 그러니까 P를 넣었을 때 Q가 나오는 함수가 원래 함수라면 역함수는 Q를 넣었을 때 P가 나오는 함수인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지수 함수에서는 어떤 걸 해볼 수 있냐면 로그 함수에서는 A의 P 제곱이 Q라면 로그 A의 Q가 P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쌤이 강조하던 것 중에 하나가 여기를 이제 y축 플러스로 보고 여기를 x축 플러스로 보게 되면 이 친구가 뭐의 기능을 역함수의 그래프의 기능을 하죠. y는 로그 ax의 그래프의 기능을 할 수도 있다고 했었어. 그래서 q를 넣으면 p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로그 a의 q가 p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어떤 생각을 좀 하면 좋으냐면 자, 예를 들어서 이제 y는 로그 3의 x가 이렇게 있다고 하자. 여기서 이 점의 x좌표, y좌표가 이렇게 k야. 이렇게 쭉 내리게 되면 여기는 그냥 3의 k 제곱입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 역함수가 3의 x 제곱이니까 이렇게 보게 되면 얘가 역함수의 그래프거든요. 여기다가 t를 집어넣게 되면 얘는 3의 t 제곱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어. 그냥 쭉쭉쭉쭉 이렇게. 습관이야, 습관. 이렇게 저렇게 보는 시야를 가졌으면 좋겠어. 이게 첫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는 이제 y는 a의 x제곱이 주어지게 되면 이 친구를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변경하게 되면 y는 a의 x-m 더하기 n이 되지. 네. 그러면 이게 역함수 관계가 유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그래서 y는 로그 a의 x-n 더하기 m이 되더라. m이 되더라. 그래서 이 친구랑 이 친구랑 이렇게 자리가 바뀌어 있으면 아, 역함수 밑이 같은데 자리가 바뀌어 있으면 역함수 관계구나.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기를 바라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시작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애초에 역함수라고 문제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문제도 일부 있지만 안 해주고 그냥 생긴 거 보고 스스로 알아보기를 바라는 문제가 훨씬 많거든. 그러니까 보통은 편익이동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 친구 역함수 구하고 이 친구 역함수 구하는 거 한번 해볼 거거든. 그리고 이거 관련된 정리는 그 30페이지에 다 있습니다. 원래 이제 그 마플교과 수업할 때도 다 정리를 했었거든. 30페이지에 있으니까 이제 혹시 조금 자기가 정리를 해주고 싶으면 참고하도록 하십시오. 자, 먼저 이 친구 역함수를 구하라고 하면 이 친구는 네, 우리가 제일 먼저 보이는 특징이 뭘까? 쌤이 월요일에도 이런 질문을 했을 건데 뭐가 보여? 라고 물으면
쌤의 질문의 의도는 하나밖에 없다고 했어. 채찍. 대칭성밖에 없다. 저건 무슨 함수야? 기함수야. 알아보는 겁니다. 알아보는 거. 그러니까 y는 fx-f-x 꼴의 모든 함수는 기함수입니다. 물론 이제 정의역에 대한 제한 조건은 없긴 하는 게 좋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친구 역함수를 구하게 되면 우리가 x랑 y랑 바꾸었으면 a의 y 제곱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y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제 이 x는 이렇게 될 거고 양변에 a의 y 제곱을 곱하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될 겁니다. 우리는 y는으로 정리하고 싶으니까 a의 y 제곱을 한 문자로 생각하고 a의 y 제곱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푸는 겁니다. 그래서 근해공식을 그냥 쓸 거거든. a의 y 제곱은 이제 그 마이너스 b, 그러니까 a 분의지 원래는 2차 계수 분의 마이너스 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제곱 빼기 1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근데 이 중에서 이제 마이너스가 되어버리게 되면 좌변은 양수인데 우변은 음수잖아, 맞지? 그래서 얘가 안 돼. 그러니까 결국 a의 y 제곱은 루트 x 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 x여야 되고 따라서 y는 로그 a의 루트 x 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 x가 나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친구가 주어진 함수의 역함수가 되는 거야. 괜찮니? 자, 그 다음에 이 친구 역함수를 구하는 건 사실 쉬워. 그냥 이제 계산하면 되지. 그냥 x랑 y랑 바꾸고 얘는 그냥 정리하면 이쁘게 만들어집니다. a의 x제곱은 y 더하기 루트 y 제곱 마이너스 1.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루트가 있잖아, 맞지? 그럴 때는 루트를 없애기 위해서는 제곱을 결국 해야 되니까 이항을 하고 양변 제곱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보니까 이 함수는 무슨 함수지? 우함수입니다. 즉 역함수를 가지지 않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여기 원래 뭐가 있었지?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는 정의역에 대한 제한 조건이 있었지, 맞지? 그러면 x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 식의 값은 어떻게 될까? 물론 a의 값에 따라 달라질 건데 편의상 a가 1보다 크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진수는 1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될 거거든. 그러면 이 전체 로그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될 거야. 따라서 x가 1 이상일 때 y가 0 이상이 되고 우리가 x랑 y랑 바꾸는 연산을 했기 때문에 이 정력, 공력도 서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y가 x가 0 이상에 바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x가 0 이상일 때가 이제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 1대1 대응하는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괜찮아?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30페이지에 다 적혀 있습니다. 맞죠? 다 적혀 있습니다. 30페이지는 거꾸로 해놨어. 이걸 가지고 얘를 구하는 걸 만들었어. 그게 계산이 더 불편해서. 둘 다 써놓기는 사실 또 과해서 쌤도 이제. 근데 저렇게 생긴 거 보고 얼마든지 잘하셔야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외우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아까 이렇게 생긴 건 기함수가 된다고 했잖아, 맞지? 네. 그러면 f x 더하기 f 마이너스 x 꼴은 항상 우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형태잖아, 맞지? 저기 실수가 있는 건 상관이 없거든. 그래서 이 형태의 실수가 되는 건 전부 다 우함수라는 걸 다시 외우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지금 쌤이 무슨 내용 하고 있는지는 알겠지? 강의 노트 31페이지에 있는 유형의 적어놓은 설명들을 추가로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봅시다. 4번. 동그라미 4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원래 함수와, 그러니까 y는 fx와
그 다음에 y는 f 인버스 x 사이의 위치관계, 그래프의 위치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당연히 가장 기본은 이제 y는 x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사실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교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항상 뭘 먼저 고려한다고 했었지? 증가하냐, 이제 감소하냐를 먼저 고려한다고 했었어. 증가하면 교점이 반드시 어디 위에 존재한다고? y는 x 직선 위에 교점이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예전에 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예를 들어서 y는 2에 x 빼기 a 더하기 b 이렇게 주어졌다고 하죠. 근데 이 친구와 그 역함수가 x 좌표가 1인 점과 2인 점에서 만난다고 하자. 오케이? 그러면 반드시 그 교점은 어디 위에 존재해야 되지? y는 x 직선 위에 존재해야 되지. 왜 그렇지? 지금은 밑이 1보다 커서 증가임이 보장되어서 그래. 오케이? 근데 만약 거꾸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볼까?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이때 x는 1과 x는 2에서 교점을 가진다고 하자. 그럼 이때는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모르잖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점 y는 x 직선 위에 있다고 할 수 있을까? 물론 a가 1은 아니고 양수긴 해야 되겠지. 할 수 있을까? 다시 감소는 교점이 어떻게 되지? 반드시 우리 지수함수 로그함수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은 y는 x 위에 한 개 존재해. 오케이? 그리고 만약 그 밖에 존재한다면 대칭이므로 쌍으로 존재해. 근데 지수함수 로그함수에서는 최대 2개, 최대. 그러니까 감소하면 교점 몇 개야? 1개 또는 3개야. 여기 교점 지금 몇 개라고 했어? 2개라고 했잖아, 맞지? 그러면 얘는 감소를 쓸 수 없어. 불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줬었지만 감소하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 교점이 무조건 1개밖에 안 생겨. 어떤 얘기 하는지 알겠지? 오케이? 또 다른 교점이 존재하게 할 수 있는데 그걸 판단하는 건 무조건 2야. 접선의 길이가 마이너스 1일 때 찾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한테 묻는 거는 사실은 실제로 증거밖에 안 나와. 감소할 때 어떤 관계가 생기는지 그걸 판단할 그 수학적 아이디어가 없어 우리한테. 오케이? 그래서 그냥 증가만 나올 거다라고 생각해도 사실은 괜찮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풀면 돼? 여기다가 1 넣었을 때 1 마이너스 1제곱 더하기 b가 1이어야 되는 좀 왜 이렇게 서툴러 또.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친구가 뭐라는 사실, 증가한다는 사실 알았어. 왜? 교점이 짝수기니까. 괜찮아? 그러면 그거는 반드시 어디 위에 존재한다고? 그러면 결국 이 말은 교점이 1,1이라는 정보와 2,2라는 정보를 준 거야. 여기 1 넣었을 때 1 나와야 되니까 A에 1 빼기 1 더하기 B가 1이니까 B는 얼마? 0. A에 2 빼기 1 더하기 0이 2니까 A는 얼마? 이렇게 푸는 거지. 괜찮니? 잘 이해를 했기를 바랍니다. 자, 봅시다. 근데 졸리는 마음으로 들으면 기억이 잘 안 남아. 왜? 이미 그런 경험이 없을 것 같아. 이거 다른 할수 있지. 전에도 몇 번 이야기했지만 너희가 쌤과 풀신 도움이 된다. 천리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착실하게 해라. 그치? 어쨌든 봅시다. 세 번. 자, 우리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은 역함수와 관련되어서 나왔을 때 매우 중요하다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함수가 주어지고
어떤 함수가 이렇게 주어지고 또 다른 함수가 이렇게 주어졌다고 하자. 그리고 y는 x 직선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f고 이 친구가 f 인버스인 거야.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 이렇게 딱 그리잖아.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 그리면 이 직선과 f의 교점과 f 인버스의 교점이 나오게 되면 이 두 점을 이은 성분은 이 두 점은 반드시 y는 x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사실 너무 당연한 게 여기가 알파, 베타라고 했습니다. 요것만 주어진 거야. 오케이? 그러면 f 알파는 뭐지? 베타가 되지. 두 번째로 요 노란색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는 뭐라고 쓸 수 있다고 했지?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의 특징은 좌표의 합이 일정하다. 그래서 저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다시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은 이 좌표의 합을 이제 절편으로 가지는 함수가 됩니다. 근데 요 직선에다가 내가 알파, 베타를 대입하면 성립하지. 괜찮니? 그러니까 다시 천천히. 이게 성립하면 f 인버스 베타는 알파야. 즉 f 인버스는 베타, 알파를 지난다. 근데 이 직선도 베타, 알파를 지난다. 그럼 이 직선과 f 인버스 x는 뭐 해야 돼? 베타, 알파에서 만나야 돼. 근데 지금 이 직선과 f 인버스가 만나는 점 몇 개밖에 없어. 한 개밖에 없잖아. 그럼 이 점의 좌표가 뭐 해야 돼? 베타, 알파여야 되는 거지. 그래서 FV의 점과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을 그리게 되면 그 점이 반드시 y는 x 대칭 이동된 점이더라라는 사실을 지식으로 알고 문제를 푸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때 이야기했던 도형이 주제이고 지수 로그 함수는 좌표를 주기 위한 수단으로 주어지는 경우도 많더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형 문제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는 거야. 일단 좀 풀어보십시오. 근데 시간이 좀 많이 되었군요. 잠깐 쉬었다 할까요? 뭐야?